누구나 말하는 영어 톡앤톡입니다. 오늘은 영어, 한국어에 대한 어순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의 차이점입니다. 일반 동사편이에요. 비동사편은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한국어로 나는 커피를 마신다 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나는 커피를 마셔 이렇게. 자, 근데 영어에 대한 어순은 어떻게 올까요? 자, 나는 한국어 같네요. 처음에는. 여기서 달라지는군요. 마신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나머지니까 당연히 뒤쪽에 빠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한국어는 나는 커피를 마셔요. 영어는 나는 마신다 커피를. 이렇게 한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에는 그러면 어떤 어순을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어는 나중입니다. 자, 한국어도 주어란 것이 있고 동사란 것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주어는 뭘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는 이렇게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을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가지요. 보통 사람과 사물이 보통 오는 게 주어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가 맞네요. 그는, 당신은 다 이런 말들이죠. 그 다음에 뭐 커피는 몸에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 커피는 이런 것도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신다 이 말은요. 한국어로 동사입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을 다 뭐라 합니까? 이렇게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어법에 따로 있지만 그걸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설명을 가운데 둡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사가 나옵니다. 마신다가.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지요. 영어를 보니까 나는 주어, 마신다 동사를 두 번째 포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설명을 뒤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영어의 구조예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뭐로 시작합니까?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쪽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한국어로 그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라고 했어요. 그럼 영어식 어순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 그는 만났다 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 구체적인 설명 뭐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이러한 자질구레한 육하 원칙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구체적인 설명 내에 이렇게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시작한다? 주어와 동사를 시작해요. 자, 결론부터 한번 때려볼까요? 이제 영어는 뭐뭐로 문장을 시작한다. 뭐로 시작합니까? 자, 영어는 주어, 동사로 문장을 시작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 차이점이에요. 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볼게요. 그는 어제 친구를 해놓고 만났다 하면 긍정문이 돼요. 근데 그는 어제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정문이 되어버려요. 그는 어제 친구를 만났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의문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사의 기능이 이렇게 긍정문과 부정문과 의문문 이런 문장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런 동사가 영어는 어떻습니까? 앞쪽에 포진하고 있어요. 주어 바로 뒤쪽에. 그래서 주어 동사만 나오면 상대는 그 사람이 자기 어떤 평소문, 뭐 긍정문 이런 문을 말하는 건지 나는 뭐뭐 했어 이런 말인지 아니면 부정을 해서 나는 뭐뭐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에게 물어보는 말을 하는 건지를 금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죠. 자, 그래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되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까지만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영어는 뭐로 시작한다? 주어와 동사로 문장을 시작한다예요. 자,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는 거 했죠. 그러면 주어 동사 뒤쪽에 구체적인 설명들은 대체 어떻게 어순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는 공부했죠? 한국어는 그는 어제 공원에서 친구를 만났다. 이런 문장을 이제 영어식 어순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는 만났다. 방금 공부했어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어제 공원에서 친구를 어떻게 순서를 나열을 할까? 자, 볼까요? 친구라는 게 먼저 나왔네요. 그럼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공원에서 라는 말을 했네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어제란 말을 썼습니다. 자, 왜 친구를 먼저 놓을까요? 영어는 이렇게
만났다라는 말이 나오면 만난 대상이 항상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 장소가 나오면 장소는 2순위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나오면 시간은 세 번째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주어 동사 뒤에 대상이 있으면 대상이 뭐라고요? 1순위로 옵니다. 됐죠? 한번 더 해볼게요. 한국어로 나는 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자,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공부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편집원이라고 지금 바꾸면서 그는 그대로 나왔네요. 그는 공부했다. 영어를 열심히 어제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볼까요? 그는 공부했는데 공부한 대상이 뭐야? 영어입니다. 자, 동사의 대상은 위에처럼 친구를처럼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영어를 일하기가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사람과 사물이 다 옵니다. 대상이 왔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방법이에요. 공부를 한 방법을 어떻게 했는데 그가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가 다음 순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역시나 또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항상 꼴찌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항상 대상이 나오는 것만 아니에요, 영어가. 자, 2번 보면 자, 나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했어요. 일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영어는 어떻게 바꾼지. 나는 일했다. 그 다음에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어순을 제가 나눠놨네요. 자, 한번 봅시다. 나는 일을 했는데 일하는 대상은 없어요. 대상이 나올 수는 없죠. 대신 일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1순위입니다. 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2순위입니다. 평생 역시 시간이 꼴찌네요. 그런데 문장의 동사에 따라서 방법과 이런 시간들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왜와 시간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어순을 따른다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봐볼까요? 그는 작년에 파리를 친구와 여행했대요. 자, 그는 작년에 파리를 친구와 여행했어요. 이런 문장입니다. 영어식 어순은 어떻게 될게요? 그는 여행했다. 주어 동사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친구와 그 다음에 파리를 그 다음에 작년에라고 나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는 여행을 했는데 여행하는 방법을 먼저 말하고 있네요. 친구와 함께 여행을 했답니다. 여행한 방법이에요. 근데 뭐 여행을 했는데 크루즈로 여행했다면 크루즈에 나와야겠죠. 방법이니까. 그 다음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를 여행했어요? 장소. 여행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작년에 라고 그럽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로 시작하지만 주어 동사 뒤에 구체적인 설명들을 쭉 나열을 할 겁니다. 나열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열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 나열의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첫째, 대상이 있다면 1순위로 옵니다. 물론 대상이 없으면 오지 않겠지요. 항상 대상이 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이 두 번째로 옵니다. 세 번째, 장소가 옵니다. 네 번째, 시간이 옵니다. 다섯 번째, 왜라는 말이 옵니다. 왜 그런 동사 행위를 했는지. 하지만 제가 번호를 먹여놓은 1, 2, 3, 4, 5가 꼭 이렇게 쓰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전반적으로 쓰여요. 방법과 장소가 2번, 3번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해볼까요? 나는 학교에 갔어요. 늦게 갔어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나는 학교에 늦게 갔어요. 그러면 나는 갔어요. 좋으니까 주어 동사니까 나는 갔어요. I went. 그 다음에 학교로 to school. 장소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갔는데 간 장소가. 그 다음 어떻게 갔는데? 늦게 갔다? 방법이죠. late.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에 따라서요? 일반 동사에 따라서. 더 친밀한 놈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인 순서는 이렇게 1, 2, 3, 4, 5번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유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 당연히 주어 동사 시작하지요.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가지만요. 두 번째,
주어 동사로 시작을 문장을 해서 그 뒤쪽은 주어가 동사를 하는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열이 된다. 그럼 그런 구체적인 설명의 어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대상이 나오게 되죠. 이 대상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된다면 나는 좋아한다 제인을, 그러면 who, 누구를 좋아해? who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고, 나는 좋아한다 여행을, 그러면 what, 무엇을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부를 합니다. 방법 how, 어떻게 공부하는데? hard, 열심히 공부한다. 나는 공부한다. 방법 열심히. 나는 공부한다. 친구와 함께. 뒤쪽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how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를 말합니다. 주어가 동사행위라는 장소죠. 나는 공부를 해요. 공부하는 장소가 도서관에서. 그러면 도서관에서 뒤쪽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영어로 말한다면 where 란 말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어가 동사 행위를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 그렇게 했는지요. 예를 들어 나는 공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공부하는데 날마다 공부한다고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공부한다, 공부하는 시간, 날마다 뒤에 쓰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말한다면 when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어가 동사 행위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해요. 왜 공부하니? 취업하기 위해서요. 됐죠? 나는 공부를 해요. 취업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어가 동사에 대한 왜에 대한 대답이죠. 영어로 한다면 why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들은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육하 원칙처럼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열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순서는 이렇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1, 2, 3, 4, 5번을 일반적으로 그 어순을 따른다예요. 100%는 아닙니다. 동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번과 3번 같은 경우 방법과 장소 같은 경우는 가끔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